이른 아침 은행 창구는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김순희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지팡이를 짚으며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어요. 창구의 젊은 은행원 박대리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죠. 어머니,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박대리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서류를 내밀었어요. 기초연금 찾으러 왔습니다. 박대리는 서류를 대충 훑어보더니 귀찮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번쩍이며 몇 번 클릭한 후 말했죠. 서류에 문제가 있어요. 다시 확인해 보세요. 할머니의 얼굴에 당혹감이 어렸습니다. 어떤 문제인가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박대리는 이미 관심을 잃은 듯 냉정하게 말했죠. 다시 오세요. 지금은 어렵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할머니는 부끄러움과 서러움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시력을 잃은 몸으로 이 모든 상황을 견뎌내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아무도 몰랐죠.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애원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박대리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결국 부끄러움에 눈물을 머금은 채 은행을 떠날 수밖에 없었죠. 창문 밖으로 비치는 차가운 겨울 햇살이 할머니의 외로운 뒷모습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은행 지점장 이현우는 할머니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죠. 이현우의 눈빛에는 묘한 감정이 어렸습니다. 할머니의 손등에 있는 화상 흉터가 오래된 기억을 불러일으키고 있었으니까요. 그의 마음속에 무언가 특별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유리창을 스치고 지나갔죠. 쪽방 구석에 앉은 김순희 할머니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살이 말없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75세의 나이 그리고 시력을 잃은 몸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흰 머리카락 사이로 흐르는 빛은 그녀의 지난 세월을 가만히 비추고 있었죠. 할머니의 손은 무릎 위에 놓인 채 부드럽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때 사랑하는 아들을 시장에서 잃어버렸던 그 순간의 기억, 그리고 얼마 후 찾아온 교통사고로 시력을 잃은 아픔. 하지만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그녀의 마음속엔 아들에 대한 기억만은 흐릿하지 않았어요. 주변의 쪽방은 누추했지만 그녀의 작은 서랍 속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 비록 보이지는 않아도 그 사진의 모든 부분을 그녀의 손끝으로 천천히 더듬으며 기억해냈어요. 아들의 얼굴, 아들의 손길, 아들의 미소. 그 모든 것들이 할머니의 손등에 새겨진 화상 흉터처럼 생생하게 남아 있었죠.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가는 그녀의 하루는 늘 빠듯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불평하지 않았어요. 세상은 그녀에게 힘든 시간을 주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강인했죠. 매일 아침 작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뉴스 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이현우는 은행 사무실로 돌아와 아까 있었던 일을 생각하며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방금 본 할머니의 모습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의 손가락은 무의식적으로 컴퓨터 마우스를 움직여 은행 CCTV 화면을 찾아냈어요. 화면을 천천히 되돌리며 할머니의 모습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할머니가 떨어뜨린 흰머리카락 한 가닥이 눈에 들어왔죠. 이현우는 잠시 망설이다 그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미국에서 입양되어 한국으로 돌아온 그의 과거가 스멀스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어릴 적 잃어버린 친어머니를 찾고 싶었던 간절한 마음, 그 오랜 그리움이 다시 솟구쳤죠. 할머니의 손등에 있는 화상 흉터가 자꾸만 그의 기억을 흔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손등에 있던 그 흉적과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이현우의 호흡이 조금씩 가빠졌어요. 혹시 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직감이 그를 괴롭히고 있었죠.
그는 오랫동안 숨겨둔 유전자 검사 키트를 서랍에서 꺼내 들었습니다. 흰 머리카락 한 가닥을 조심스럽게 검사 키트에 넣으며 마음이 요동쳤어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 이현우의 머릿속은 온갖 상상으로 가득 찼습니다. 만약 이 할머니가 정말 그의 친어머니라면 그동안 힘들게 살아온 그녀의 삶, 왜 자신을 찾지 못했는지에 대한 복잡한 감정들이 밀려왔죠. 은행 창문 너머로 흐르는 겨울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긴장과 기대, 두려움이 뒤섞인 그의 표정은 아무도 읽을 수 없었죠. 쪽방 안 김순희 할머니의 세상은 더욱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은행에서 당한 모욕은 그녀의 작은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죠. 이웃 할머니 김복순이 차 한 잔을 가져다 주며 위로의 손길을 내밀었어요. 참 억울하시겠어요. 요즘 은행들이 참 너무합니다. 김복순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김순이는 고개를 저으며 체념의 한숨을 내쉬었죠. 어쩌겠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늘 이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그녀의 손가락은 오래된 사진첩을 더듬었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의 어린 모습, 그 기억만이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위안이었죠. 눈물이 고이지만 흘러내리지 않는 눈, 그 눈빛에는 수십 년간의 그리움과 아픔이 담겨 있었어요. 저녁 어스름 작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뉴스 소리가 쪽방을 채웠습니다.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그녀의 삶은 여전히 고단했죠. 기초연금마저 제대로 찾지 못한 오늘 그녀의 마음은 더욱 깊은 침묵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창가에 맺힌 서리꽃이 그녀의 외로움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어요. 한때 밝고 따뜻했던 그녀의 삶이 이제는 작은 쪽방 한 구석에 갇혀 있었죠.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골목길 소리, 아스팔트를 달리는 자동차 소음, 그 모든 소리들 속에서 김순희 할머니는 오직 잃어버린 아들을 그리워하고 있었죠. 세월은 그녀의 상처를 아물게 하지 못했고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의 발걸음이 멀리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했죠. 유전자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이현우의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은행 사무실 창가에 앉아 멀리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했죠. 오래전 기억의 조각들이 서서히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그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건 어릴 적 헤어졌던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한때 그를 안아주던 따뜻한 손길, 그리고 그 손등에 새겨진 화상 흉터, 오랫동안 잊혀있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나고 있었죠.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이현우는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았습니다. 미국에서의 입양 생활, 성공한 은행 지점장으로 한국에 돌아온 여정. 하지만 늘 그의 마음 한켠에는 무언가 채워지지 않은 공간이 있었죠. 컴퓨터 화면에 깜빡이는 메일 알림. 유전자 검사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클릭한 이현우의 눈동자가 점점 커졌어요. 결과지에 적힌 숫자를 천천히 읽어내려갔죠. 유전자 일치율 99.9%. 그 순간 이현우의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의 파도가 그를 덮쳤죠. 눈시울이 붉어지고 목이 메어왔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답, 마침내 그의 손에 닿았어요. 은행 직원들의 시선이 그에게 모였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차갑고 냉철했던 지점장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감정에 휩싸인 모습이었죠. 이현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그의 인생에 새로운 장이 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현우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할머니의 쪽방을 찾아갔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마음속 감정을 가라앉히려 애썼죠.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 그의 가슴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잠시 뵙고 싶은 게 있습니다. 김순희 할머니는
약간 당황한 기색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낯선 사람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돌았죠. 이현우는 천천히 다가가 할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손등에 있는 화상 흉터를 느꼈죠.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당신의 아들입니다. 처음에는 당혹스러웠던 할머니의 표정이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으로 이현우의 얼굴을 더듬으며 그의 윤곽을 느끼려 했죠. 그의 볼살, 이마, 턱의 선,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아들의 모습을 손끝으로 확인하고 있었어요. 내 아들, 할머니의 목소리에 흐느낌이 묻어났습니다. 수십 년간 그리워했던 아들, 그리고 시장에서 잃어버렸던 그 아이를 다시 만난 기쁨에 할머니는 주르륵 눈물을 흘렸죠. 이현우 역시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를 꼭 안으며 오랫동안 울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그리움과 그의 아픔이 한 번에 터져 나오는 순간이었죠. 작은 쪽방은 감동의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오랫동안 헤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다시 만난 어머니와 아들. 그들의 재회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죠. 이현우는 할머니를 꼭 안은 채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단호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죠. 은행 직원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박 대리. 이현우의 목소리가 사무실을 울렸습니다. 박 대리는 당황한 표정으로 다가왔죠. 이현우는 CCTV 영상을 모든 직원들 앞에서 틀어놓았습니다. 할머니를 무시하고 모욕했던 그날의 장면이 생생하게 재현되었어요. 이분은 제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우리 은행의 고객입니다. 이현우의 목소리에는 냉정한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고객을 이렇게 대하는 직원이 우리 은행에 있어도 되겠습니까? 박 대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주변 직원들의 시선이 차갑게 그를 향했죠. 이현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해고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은행권에서 일하기 어려울 겁니다. 곧바로 이현우는 할머니를 위한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좋은 아파트를 마련해주고 충분한 생활비를 지원했죠. 더불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특별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 은행의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은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고통과 서름이 한순간에 씻겨나가는 듯했죠. 이제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들,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이현우는 어머니의 손을 부드럽게 잡아주었죠.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가족의 온기를 느끼며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따스한 봄날, 김순희 할머니의 새 아파트 창가에는 꽃들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이현우가 마련해준 아늑한 공간에서 할머니는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죠. 오랫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편안함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창가에 놓인 작은 탁자 위에는 오래된 아들 사진과 새로 찍은 이현우와의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할머니는 손끝으로 사진을 천천히 더듬으며 오랜 그리움을 달래고 있었죠. 이현우는 매주 할머니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세월을 이야기로 채워갔고 서로의 삶을 천천히 알아가기 시작했죠. 할머니의 과거와 이현우의 성장 이야기가 서로를 더욱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은행에 만든 사회적 약자 지원 프로그램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현우는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더 따뜻한 금융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었죠. 어머니, 이제는 걱정 마세요. 이현우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그들에게는 서로가 있었고 그 사랑이 모든 상처를 치유해주고 있었죠. 멀리서 새들의 지저귐이 들려왔습니다. 봄바람이 창문을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갔고 김순희 할머니와 이현우의 얼굴에는 오랜 시간 기다려온 평화로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잃어버렸던 가족의 온기를 되찾은 그들.
이제 그들의 이야기는 새로운 희망의 장을 열어가고 있었죠.